이번에는 경락 잔금 대출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제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요. 매각 허가 확정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총 소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대출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자서라는 걸 하러 가게 됩니다. 서류들에 사인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걸 자서라고 하는데요. 자서를 또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대출이 실행이 돼야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출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대출 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율이 1금융인지 2금융인지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요. 1금융권은 저희가 뭐 아는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나를 1금융이라고 하고 저희가 아는 뭐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축협, 그러니까 신협 이런 데는 이제 저희가 2금융이라고 하는데 2금융이 이율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율과 대출 금액을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요. 예를 들어 1년을 계약했다, 2년을 계약했다. 대출금도 역시나 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대출을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또 대출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몇 프로의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처음으로 경매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출을 끼고 명의를 이전할 때는 법무사를 통해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사비를 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법무사를 지정을 할 때는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할 때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법무사님이 직접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무장님이 이제 업무를 보시면 돈을 입금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제 통장에 이제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도출금을 해서 이제 다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지정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을 입금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은행에서 법무사님을 지정을 하면은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업무를 법무사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법무사비와 함께 수수료와 함께 대출이 되지 않은 금액을 입금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업무까지 완료를 시켜서 법무사에서 저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방법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입금시켜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경락잔금 대출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 경락잔금 대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에요. 소득과 저희 신용도 그리고 담보의 가치, 그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 대출이 얼마큼 있는지 중요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보다는 대출을 받기가 더 용이하겠죠. 그쵸?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뭐 개인은 연봉이 될 거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이제 드리면 되는데 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제가 만약에 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전업주부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인정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신고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인정소득은 뭐냐면 제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12개월을 꼭 뺐을 때 이 사람의 이 금액은 연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연소득이라고 보고 이 금액에 대비해서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또 신고소득은 뭐냐면 제가 전업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용카드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고 이만큼을 이 사람의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증명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내역서와 제가 하는 명세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또 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직이거나 전업맘들도 걱정 없이 대출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꼭 미리 사전에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용도는 최소한 6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뭐 나이스 치키미 등을 통해서 나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신용도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담보의 가치도 중요해요. 나의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는 KB부동산이나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DSR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라는 걸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의 소득 그리고 기존 대출 금액을 넣으면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이버 DSR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법원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게 돼요. 매각 허가 결정이 됐다는 서류와 함께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세요라는 통지서가 올 거예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개인은 신분증이나 도장, 재직증명서, 주민센터를 가셔서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까지 받으시면 되고 완납증명서 그리고 소득증빙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대출을 미리 알아보는 팁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문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대출 상담사분에게 문의를 드릴 때 경매 물건 번호 2024 타경 뭐뭐뭐뭐 대출 얼마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건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답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출 상담사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최소한 경매 물건 번호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연봉, 부채 정도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출 상담사님 대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 넣으시고 낙찰가가 얼마인지 알려드려야 됩니다. 낙찰가는 얼마에 받았습니다. 저의 연봉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다 적으시고 대출 얼마나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대출 상담사님이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개인정보 신용 동의서를 사인을 해서 보내라 라고 하시면서 동의서를 보내주실 거예요. 거기에 사인하셔가지고 신분증과 함께 보내주시면 은행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의 신용도가 얼마고 그리고 소득금액이 얼마니까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겠다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아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살짝 팁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서 미리 대출 금액을 안 적이 있는데 이거를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막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거든요. 낙찰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미리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은 있는데 나머지 납부할 잔금이 없으면 그 보증금을 몽땅 다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래요. 지금부터는 센스 있는 제니의 1분 요약 정리 시작합니다. 경매와 공매로 낙찰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부르고요. 경락잔금 대출은 보통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따로 있고요. 개인이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의 영향을 받고 특히 다주택자는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반공제 금액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 더 낮은 금액이 대출이 되며 소득, 신용도, 담보가치, 그리고 기존 대출 등을 고려하여 대출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야겠습니다. 단타를 칠 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법무사가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업무를 해주며 소득이 없이도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내역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액투자자, 수물건, 지분물건, 불법 건축물, 지하물건,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끝!